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 부동산 스타디입니다. 34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반가운 소식. 네, 채팅창 나중에 확인할게요. 반가운 소식. 매도 물량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실 사이트에 오랜만에 들어가 봤습니다. 사실 아실이라는 사이트는 이 매물 숫자 아니면은 사실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웬만한 자료들 다른 데서 다 가지고 오는 자료들인데 그 아실 자료를 버린다?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다시 들어가 보니까 아실 자료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때 한동안에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아마 아실은 비상사태였을 겁니다. 이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접속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실이 했건 안 했건 관계없이 조사가 가능하다. 개인이 약간만 노력한다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이거죠. 6.27 대책 이후로도 매물은 계속 감소했다. 결국 부동산은 오를 거다. 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8월 4일 7만 3천 건의 저점을 찍은 이후로 8월 23일, 20일 정도가 경과하는 기간 동안 매물이 3,600개 올랐습니다. 매물이 저점 대비 한 5% 정도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 주 중에 조금 많았을 때 적었을 때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흐름 자체가 다시금 매물이 증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인천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매물이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구도 약간 증가하는 모양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가운 소식은 매물 정보를 다시 우리는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니면 제가 대구 지역 매물만 조사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서울의 전세 물량은 여전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27 대책 이후로 1,700건, 7, 8% 정도 매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제가 월세 물량을 제가 조사했는 게 빠져버렸군요. 월세 물량은, 근데 전체 임대 물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닥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월세 물량도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뉴스 가지고 와봤는데요. 9억 아파트가 5억 아파트 됐다. 여전히 한숨. 이게 우리나라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만 중국도 이 모양 이 꼴이었고, 다만 우리나라 서울은 좀 남다른 측면이 있었고 중국의 수도는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올랐던 곳 올해 강남구 13%,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13% 이렇게 말하면요. 그거 실질적으로는 체감상으로는 곱하기 3 혹은 곱하기 4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서울만 괜찮았다. 이것도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웬만한 지역들, 웬만한 나라들 무너졌거든요. 무너진 상태에서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자, 지방광역시를 다 조사해봐도 올랐는 곳은 울산밖에 없더라. 울산 지역, 울산 남구 많이 올랐던 곳 2.1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곱하기 3 혹은 곱하기 4를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 한 10% 정도 올랐나 올해 10% 정도 올랐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의 끝자락에서 이 내용을 보고 싶었습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 규제가 거래량만 줄이고 거래량 확실히 줄어드는 거 우리 느낄 수 있죠. 서울 거래량이 다시 반토막 나는 현상을 보고 있으니까요. 거래량만 줄이고 고가주택 가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주택 가격에 대출 규제가 거래량만 줄이고 주택 가격에 영향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고가 주택 가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저가 아파트들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당장에 매물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 하나. 5,000피 공략. 증권가는 이미 연고점 지나. 이놈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집값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증시도
근데 간밤에 야간 선물이 미국이 오르면서 같이 덩달아 뭐 1% 정도, 1.3% 정도 야간 선물이 상승했던가? 뭐 하여튼 미국을 그냥 따라가는 나스닥이 조정받으면서 같이 조정받는 그 정도 수순 정도로 보여지고 저는 그래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미국하고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 전면 금지되었던 중국 반도체가 배짱 부리는 섬뜩한 이유라는 영상이 오늘 아침에 떴던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자료를 조금 보충하고 했었는데 이 댓글들이 한번 봅시다. 진짜 우리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맨날 저한테 뭐 네 좌익이냐 네 빨갱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신데 정신 단디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중국은 망할 거야. 무조건 중국은 망할 거야. 미국이 승리하는 게 정의 구현이야. 민주주의가 아닌 중국은 필패해야만 해. 이런 생각을 하며 혐중에 눈이 멀어 중국의 현실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 언론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매번 혐중의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 사례를 보면요. 중국이 로봇 올림픽이잖아. 로봇 올림픽을 했는데 1등 했는 그 회사가 1500m를 달렸는데 로봇이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를 아세요? 1500m를 달리는데 7분이 걸렸답니다. 이거 웬만한 중고등학생들 달리면 아마 이 시간대 나오지 않을까요? 7분? 여러분들 제 방송 시청자분 중에서는 7분 나오는 분 잘 없지 싶습니다. 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거든요. 엄청나게 중국 로봇 장난 아니거든요. 자, 근데 그 가운데 이 한국인의 댓글은 이 간혹가다 로봇이 넘어지기도 하고 팔 떨어진 로봇이 달리기도 하고 우리는 이것을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근데 일본의 반응은 다르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 와, 중국 이거 기술력 대단하네. 저 관절의 움직임을 봐. 저 유연한 움직임을 봐. 이렇대요. 이 보는 똑같은 상황을 봐도 해석하는 방식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중에 눈이 멀어 있고 이것으로 자극을 해야만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중국 경제 발전이나 첨단과 기술 발달 속도를 보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중국을 보는 것이 옳은지 경각심을 갖게 된다. 사실 좀 두려워해야 될 정도입니다. 뭐 줄줄이 이야기가 쭉 있다가 정말 이 중국이 부상하지 않았다면은 그 엔비디아 마진율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나 뭐 이 유튜브, 구글이나 우리한테 이 구독 경제라는 명목하에 삥 뜯어가는 거 보십시오. 하여튼 뭐 혼자 하는 게 있으면은 혼자 1등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이 소비자들이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더라.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이 공산주의가 오답이고 이 시장 경제만 이것이 정답일까? 이런 의문을 표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왜 말만 다당제의 모습을 해서 맨날 싸우기만 하고 맨날 공정하니 아니니 이런 것들만 계속 이야기하고 뭐 자기들 지원 안 해준다고 영남 지방만 지원해준다고 혹은 호남만 지원해준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와중에 국가의 역량과 자원은 집중되지 못했다. 아마 제 세대쯤에는 이 늘상 보고 듣는 모습들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할 때 좀 평가를 많이 절하하죠. 그리고 뭐 한 60대, 70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 밥도 못 먹고 굶던 시절에서 이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이 굶주림을 해결해 줬으니까 진짜 영웅이거든요. 이 양단의 평가가 갈리는데 몇 년을 집권했습니까? 한 18년, 19년을 집권했습니까? 이 장기간에 뭔가를 했을 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민주 국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도 없고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약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댓글 하나를 보면요. 일본이 우리나라 따라갈 때 혐한 이런 명목을 해서 우리나라를 맨날 까고 있고 이러는 그 사이에 전자업, 조선업 우리가 다 가지고 와버렸죠. 이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붕당이라는 것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결국
나눠서 맨날 싸우기만, 짓듣고 싸우기만 하다 보니까 이 세계의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동인과 서인이 나누어져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 한번 끝나고 나면 이 딱 아닙니까? 이거 강원도, 경상도 딱 나눠져 있고, 이거 전라도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동인과 서인이 나눠져 있습니다. 좀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남인, 북인으로 나눌 겁니다. 이 수도권과 이 북인이라고 불리는 수도권과 이 비수도권으로 또 나뉠 겁니다. 또 시간 지나고 나면 수도권에서 또 세력이 커지면 또 요 안에서 또 있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하고, 소장판이 뭐니 이렇게 하면서 또 지들끼리 싸울 겁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겠구나. 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우리 피해자는 정치인들이 맨날 싸우고 있으면 피해자는 우리들일 뿐이다. 결국 우리도 맨날 네가 자냐, 네가 우냐 나눠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니다. 조선 후기의 국력 약화. 결국에는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니 아니면 몸은 떠나지는 못하지만 돈은 떠나겠다. 이런 머니 무브가 미국 증시로 옮겨간다든지, 결국 미국 증시로 올라간다는 말은 한국 원화에 대해서 이 가치를 많이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한국 원화의 위상은 격화될 것이고 달러의 위상은 커진다면 이 주식으로도 돈 벌고 환율로도 돈 벌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요. 정말 국정 탈출이 지능순이 아닌지 올해 빨리 증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근래에 봤던 책들을 보면은 AI 강의, 박태용 워낙 유튜브에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한 번씩 접했을 겁니다. 저는 최근에 이 책을 사봤었는데 그닥 별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32세 작년 9월 달에 책이 나온 이후로 지금 1년 정도 다 되어 가네요. 32세 발행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이 책은 한 달 전쯤에 나왔나? 좀 나름대로 중국 관련된 정보를 좀 찾다 보면 항상 이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책값이 얼마더라? 29,500원 할고요. 이 사람이 책 나온 지가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구매한 것이 1세입니다. 1세. 1세입니다. 그만큼 관심 없습니다. 책값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책을 펼쳐서 한 100페이지 정도를 읽다 보면은 중국에 대한 뭔가 정보를 전해주나 싶은데 100페이지 동안 뭘 하고 있냐면은 트럼프를 까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까고 있어요. 그럼 왜 트럼프를 까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느냐? 뭔가 트럼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4년짜리 대통령이 뭘 알겠냐? 또 거기도 바뀌는 거죠. 민주당, 공화당. 어쨌든 그런 이야기로 썰을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것. 자, 여기 링크나 혹은 후원도 환영합니다. 이제 환영합니다. 제가 니 뭐 한다고 후원 받냐?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동안 중지하기도 했었는데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적극 받습니다. 자, 매수 우위지수 서울 50.4. 한 주 오르면 규제책이 나올 것이고 한 주 떨어지면 부동산 뉴스는 잠잠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승했는 지역이 4군데나 나타났습니다. 4군데. 자, 그래도 제법 대구 20을 넘어섰는 것. 자, 오랜만에 또 20을 한번 넘어섰고요. 어쨌든 다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분위기. 울산만 조금 잘 나가는 이런 형국입니다. 요거는 2028년 이후거든요. 제가 차트를 약간 더 요 제목만 수정했습니다. 총량 규제 시작 원년은 21년도였거든요. 연말이 되면서 갑자기 대출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1년이었습니다. 그때의 이후로 21년도 이후로 21년 초반에는 그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근데 대구는 바로 무너졌습니다. 21년부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총량 규제가 계속 적용되던 22년도 무너졌어요. 23년 또한 마찬가지로 총량 규제 때문에 잘 나가다가 무너지는 현상이 23년도에 나타났고요.
24년도에도 마찬가지 올라가다가 무너지는 현상. 25년도 마찬가지 올라가다가 무너지는 현상. 총량 규제는 똑같이 있는데 왜 잘 나가는 시절과 22년처럼 엄청나게 무너지는 시기와 아닌 시기로 나눠지냐. 22년과 23년의 차이. 22년 사람들 대출이 다시 리셋되었습니다. 21년도 연말에 끝났던 대출이 다시 리셋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은행이 대출을 재개했습니다. 돈 푸는 거 맞네 하면서 수도권 지방들은 또다시 지 혼자 올랐습니다. 근데 연말 되니까 또 돈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폭삭 죽었거든요. 23년도 그 죽었던 심리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고 별로 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뜸 나온 것이 특례 대책이었죠. 특례 보금자리 나오면서 정책자금 대출로 이것이 떠받쳐진 그런 지수입니다. 마찬가지 24년도에는 신생아 특례가 등장했고요. 25년도에는 정책자금을 축소한다고 했습니다. 정책자금을 축소. 그것이 26년 하반기 6.27 대책 이후로 6월 28일부터 바로 적용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서울은 그것을 비웃고 잘 나가는 척 했지만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별거 없더라. 서울도 그 잘 나간다는 서울도 별거 없더라. 그러면 돈 풀릴 때마다 서울로만 다 집중되고 있으면은 서울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이런 곳들 고점 대비 뭐 제일 잘 버티는 곳 20% 하락 아니면 30% 하락 정도가 보통으로 봅니다. 서울만 특별하게 난리 났습니다. 그럼 서울 지금 돈 짜들고 가서 그 비싸진 아파트를 다시 살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특히 투자 목적이라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몇 년 바닥 끼면 21년부터 바닥을 끼었다고 보면요. 21년 사실상 21년 거래량이 폭감하면서 바닥이 21, 22, 23, 24, 25 5년째 바닥을 헤매고 있다. 대구는 이거 좀 심하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순환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곁들여 봤을 때도 이게 순환 주기가 짧으면 8년, 길면 12년, 8에서 12년 정도 이런 흐름으로 보는데 5년 동안 바닥을 기었다? 그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그 대전제 하에 서울은 50.4까지 떨어져 있다. 아주 짧게만 보면 22년 10월달 최바닥을 찍은 이유, 여기 맞죠? 최바닥을 찍은 이유로 보면은 대구, 부산 반응 없습니다. 대구, 부산 반응 없습니다. 자, 주간 시그리스 지난주 대구 마이너스 0.07에서 마이너스 0.04까지 낙폭을 줄였고요. 전세지수 마이너스 0.02에서 보합까지 왔습니다. 보합까지. 그래서 여기 구독자분 넬리 코리아님 계신가요? 네, 구독자님. 최근 학근지 위주로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배정정 가을장에 확실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어 사동이요. 그 매물이 없으니까요. 범어 사동은 제가 따로 한번 또 제가 범어동을 특집으로 다루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다뤄드릴 텐데, 그래서 그 전세가 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려고 했는데 전세에 대한 수요 또한 많지 않더라라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급하게 전세를 들어가려고 막상 보면은 매물도 많이 없는 현상도 있고요. 뭐 급하게 들어가려면 비싼 전세를 가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월세라는 대안을 찾는 것이고, 그 비용은 전세값이 많이 오르게 되면 그 비용은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범어동 쪽이 아마 집값이 그나마 좀 지금 대구에서도 아까 뉴스 기사 마냥 제일 비싼 곳들은 대구도 연평균 5에서 10% 정도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전세 가격도 또 거기서 발 맞춰서 2년 전 대비 오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같이 그 발 맞춰서는 갑니다.
그럼 엄청난 폭등을 할 것이냐라고 물으면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범어 사동의 비싼 아파트들, 뭐 15억짜리 아파트, 전세 가격 뭐 7억 5천 정도 올라보면 한 8억까지 갈려나? 이 동네는 전세가율이 50% 정도 수준인 동네거든요. 근데 막상 이게 7억 5천을 월세로 환산하면 장난 아닙니다. 예, 뭐 4% 정도 금리로 대충 환산해보면 거의 월 300만원? 300만원 정도 거의 나간다고 생각하면 뭐 보증금 막 한 5천만원에 월 300만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면 장난 아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금융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주간 신고가 비율 5% 전후의 흐름이고요. 자, 거래량 이번 주만 딱 보면 이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휴일이 하루 끼어 있어가지고 8월 16일 휴일이 하루 끼어 있어가지고 그때의 거래량이 이번 주로 약간 넘겨온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가장 많았던 거래량, 뭐 부산 기준으로 700건대, 대구의 기준으로 500건대, 이때의 거래량에 비하면은 지금은 300건대 후반으로 거래량이 작게는 15%,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많게는 25% 정도 떨어져 있다. 서울은 35% 정도 거래량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34주의 주 내용은 소강 상태, 관심도 없고 거래량도 없고 일부 올랐는 아파트만 이야기가 되고 떨어졌는 아파트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 코끼리 코 만지기 식으로 그 각자가 본 부동산 시장의 느낌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반등이 아닙니다. 지난주 부족했던 지난주 여기 요 갭을 요만큼 떨어졌던 갭을 메꾸고 요 정도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은 약하게나마 떨어지고 있는 모습. 좀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요. 대구 거래량이 뭐 월별 2,000건, 대구가 2,000건, 인천이 거의 한 3,800건 이렇게 달할 정도 거래가 나와줍니다. 근데 지금은 대구와 인천의 거래량이 이제 거의 같아져 버렸습니다. 진짜 분위기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자, 돈 100조, 돈 100조가 풀리던 이 모습. 대출만 100조가 풀리던 이 시장. 이제는 대출이 뭐 60조 풀리다가 50조 풀리다가 40조 풀리다가 대출이 뭐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내년 되면 30조 풀리는 시장이 혹여라도 오게 된다면 분위기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은행에 예금 넣어놔 보니까 아무 소용없더라. 아무 소용없더라. 그러면 어떡하냐? 돈 빼서 대출도 받아서 집 사야지. 이렇게 흐름이 간다면은 이 대출의 효과보다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에 있던 돈까지 잠자고 있던 돈까지 같이 다 들어와서 이 부동산을 과거처럼 이렇게 들어 올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찾잖아요. 그 돈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나이가 다 같이 많아져 버리니까 그렇고 그 대출 없이 뭔가를 좀 하려고 하니까 뭐 코인도 조금 깔짝거릴 수 있겠고 주식도 조금 깔짝거릴 수 있겠고 이 주식도 보니까 야 미국 주식이 좋다 하던데 아니 제 직장에서 같이 하시는 분 중에서 그분이 50대 후반 50대 후반이신데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주식이 최고더라. 미국 주식이 최고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선택의 폭이 좀 넓어져 있는 그런 상태. 혹시라도 국장이 다시 한번 더 반등을 하게 된다면 국장을 한국은 이 주식 시장을 띄우기 위한 대책을 딱히 내놓지는 못하죠. 워낙 기획재정부 부총리도 그 아파트 투자해놨다가 했으면 괜찮을 건데 괜히 이 주식시장 이거 했다가 돈 잃으면은 어떡할 거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주택시장에 대한 믿음이 강하구나. 이 주식이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대책 안 내놓았죠. 50억, 양도세 50억. 사실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 다만 이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냐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속 시원히 결정해주지 못하더라. 자기들끼리 맨날 맞니 아니니 따지고만 있더라.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억제책이 나와버린다면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이 금융 시장에 대해서는 가만히 놔둬도 얘 자체가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얼마 전에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세금 안 물린다고 했지만 물릴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억제책이 나와버리면 상대적으로 얘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띄우려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총량 규제 원년이 되었던 21년 이후로 이 박스트는 시작되었다. 이 박스권에 갇힌 아파트는 시작이 되었다. 딱 21년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22년 초반까지도 부산이나 이런 곳들, 뭐 대선 앞두고 또 장난 아닌 것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별반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부산이 제가 그 6.27 대책 이후로 이 거래량을 조사할 때마다 가장 거래량이 많을 것으로 보여졌던 것은 부산입니다. 부산.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8월달 되니까 보십시오. 8월달 24일, 지금 8월 24일인데 8월달 예상 거래량이 2,000건을 하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부산보다 대구가 더 힘듭니다. 2,200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1,300건대 수준으로, 인천 3,000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1,300건대 수준으로.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인천 지금 매물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가격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아까 뉴스 때 가져가 왔던 9억짜리 아파트가 우리는 5억이 되었다고 말하는 곳, 그곳은 인천의 사례가 많습니다. 인천의 거래량이 거의 3분의 1토막 날 정도로 이렇습니다. 광주 많았을 때 1,400건, 8월달 예상 960건. 서울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서울 끝나면 누가 자꾸 지방의 지간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지, 금리 떨어지면 또 수도권보다 또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서울이라는 것은 너무 비싸. 이 개미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쌀 때 사서 오래 묵혀두는 방식인데 서울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믿을 건 서울밖에 없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더라. 그럼 지방의 시간에 왔네. 그러면 이 거래량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거래량으로 전혀 증명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잘 나간다고 하는 울산 1,400건대에 달했던 거래량이 이제 1,000건 아래로 떨어집니다.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1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울산도, 물론 그 10%라는 말은 더 비싼 아파트들은 또 20%, 30% 올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잘 나갔다고 했던 울산, 지방에서 제일 매매 실거래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울산도 거래량이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정책적으로 대기업도 밀어주고 정부 기관도 옮겨가고 대기업도 서로 가려고 하는 이 울산, 부산 거래량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또 누군가를 와서 거래가 없는 것은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낮은 가격에 팔 생각이 없어서 그래. 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옵니다. 아니 정말 부동산 이거 하다 보면 정말 아무 말 대잔치에 이 뇌피셜 천지. 하지만 저는 뇌피셜 20%, 뇌피셜 20%, 자료 80%, 총량 규제 원년인 21년 이후로 매매 거래량이라는 모든 것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동산 불패론이 여전히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는 상태. 아니 5년을 이 상태로 지나왔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조정을 거쳤던 그런 시기, 어느 시기에 비해서 25년 입주 물량 줄어드니까 상승한다. 26년 입주 물량 줄어드니까 상승한다.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인천이 이 급반전하는 거 보십시오. 인천 아주 초록초록한 색깔이 좋다는 의미는 초록색이고 안 좋아진다는 의미는 붉은색인데 초록초록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더라. 2달, 3달이면
돈줄 끊기면 바로 골로 갑니다. 그래서 근래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 파란색 선, 물론 아파트 수가 많지 않았던 과거 기준으로 빙하기인지 아닌지 그 모습인데요. 사실상 21년부터 거래량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 매물과 거래량이 같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대안으로 월세를 찾더라.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는 전세 거래보다 월세 거래가 더 많아지는 이 기현상이 4개월째 지속되고 있더라. 물론 수도권 뉴스 기준으로 보면요. 또 이럴 때는 전체 주택시장을 다 묶어가지고 서울의 지금 전세 대 월세의 비율, 대구는 뭐 0.9, 뭐 5대 1일 정도로 이 월세의 비중이 더 큰 게 맞아요. 근데 서울 기준으로 보면 1.3대 1 정도로 여전히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전세의 거래가 더 많거든요. 근데 뉴스에서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 이렇게 전세를 이렇게 묶어서 할 때는 집값 오른다고 이야기할 때는 아파트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다가 또 이런 안 좋은 뉴스에서는 주택이나 뭐 빌라, 오피스텔 모든 것들을 다 희석시켜 가지고 와 전세대 어디 좀 깨끗한 화면이 없나? 전세대 월세의 비율을 보니까 월세가 벌써 한 65% 정도에 달할 정도로 월세 거래가 엄청나게 많아졌더라. 뭐 원룸 이런 거 따지면 세대수 많거든요. 예, 서울의 아파트가 몇 개인가요? 100만 개 정도 되나? 110만 개? 전체 주택이 한 190만 개? 아, 서울 아파트가 190만 개구나. 190만 개. 190만 개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또 이 비아파트에 대해서 다 묶어가지고 월세 비중이 이렇게나 높다. 월세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또한 맞진 않다. 인구의 이동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지 않다는 것이 이 색깔, 이 붉은 색깔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많이 이렇게 활기찬 도시가 아니구나. 자, 우리 반가운 소식이었죠? 자, 매물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날 대비 매물이 증가하는 지역들이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게 지난주 이게 금요일 8월 23일.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가 아니고 어제 새벽 1시인가 그때쯤에 새벽 1시인가 2시쯤에 작업했던 거라 가지고 자료가 이렇게 살짝 8월 24일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는 못했네요. 어찌 되었든 이 자료가 늘어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대구 아파트가 왜 못 나가냐? 매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근데 매물 숫자로 봤을 때도요. 부산이 1위, 인천이 2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3위입니다. 아파트 많아서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애매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흐름은 다시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좀 다르냐? 예, 광주도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요. 대전도 매물이 늘어나는 모양새. 울산은 줄어들다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 아무튼 대다수 지역은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한번 다시 볼게요. 인구 대비로 대구가 여기 묻혀버렸는데 인구 대비로 봤을 때도 3등입니다. 대전이 2등, 부산이 1등. 그러면 부산이 제일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부산은 여러 가지 호재를 안고 있습니다. 대구는 공항 이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됩니다. 그 땅 팔아봐야 아파트 지을 땅으로밖에 못 팔 건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나마 뭐 대구공항 관련해서도 대구공항 이전 관련해서도 우리는 트럼프한테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야, 한국 너희들 군사비 많이 올려라. 그러면 그 몇 년 또 올리는 신용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군공항 이전 우리 예산 여기 쓸게 해주면 이제
야, 여기가 이제 뭐 K2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동에 좀 탄력을 받을 것이고, 뭐 그런 이야기 언급이 없다면 우리 돈으로는 하기 힘들다. 우리 돈으로는 하기 힘들다. 그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군공항, 이 공항 다 이전하고 나면 대구의 아파트 시장은 호재냐? 하고 물었을 때 그 뭐 공항 인근에 뭐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들한테는 호재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대구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군공항 다 나가고 나서 뭐 아파트밖에 더 짓겠습니까? 아파트 다 지으면 뭐 한 20만 가구 들어온다고 했던가? 10만 가구, 20만 가구 뭐 그렇습니다. 네. 아마 계획은 뭐 10만 가구 정도 밀어넣고 그래서 거기 땅 팔아가지고 나머지 뭐 공원도 개발하고 뭐 이런 계획이죠. 10만 가구. 대구 지금 아파트 69만 개. 10만 개가 더 들어선다. 정말 몇 년 안 지나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 안 지나면 1인 1아파트 시대가 열린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가를 유치해오면은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오면 호재가 되겠지만 공항을 내보내는 것은 호재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회자는 반드시 정리하고 다시 거자는 다시 필반해라. 여기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어요. 울산만 남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 울산도 정말 저는 이 뭐 조선 자동차 이 괜찮죠 지금. 자동차도 매력이 조금 떨어졌죠. 뭐 도요타나 이런 경쟁력에 비해서 세금 관세적인 측면에서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대미 수출 부분에 있어서 또 미국에서 다 찍어서 만들어서 팔기 시작할 거고, 좀 힘들죠. 뭐 그런 측면, 뭐 정유화학이야 워낙 한물가지만 여기는 그래도 샤인 프로젝트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을 것이고, 뭐 기계도 그렇고, 뭐 조선이나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조금 기대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는 뭐를 기대를 안고 있냐? 대구는 로봇, AI, 첨단 산업을 밀어준다고 합니다. 아니, 수도권 인재들이, 나라에 있는 인재들이 충청권 밑으로도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본부가 어디 있나요? 그 충청도에 있나요? 국민연금 그 엄청난 불행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의 국민연금을 불려주는 그분들, 거기도 사람들 안 가려고 하죠. 서울 아니면 안 오려고 하는데 이 로봇 AI 인재 과연 얼마나 올 수 있을까? 로봇 하면 떠오르는 대구 기업. 대구에 잘 나가는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쭉 한번 조사를 해서 나타내서 전세 매물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래 좀 눈에 띄는 것은 대전의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늘었다가 다시금 만나는 이런 형국으로 와 있습니다. 과거 기준 같았으면 정말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집값 폭등하고 난리도 났어야 될 시간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구에 잘 나가는 기업, 대구를 먹여 살린 기업 뭐 있습니까?